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훈통 영향 속에 오름세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0.44% 상승하면서 2,670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0.04% 빨간불 켜내면서 89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감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일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의 일부는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저희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톡방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나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톡방에서는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바로바로 한번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갖고 있고요. 톡방에서 또 종목에 대한 신호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신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장도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성 전문가님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굉장히 이 기대감 대비 녹록지 않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휴장이라고 하는 이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금 아쉬움이 짙어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최대한 좀 덜어드리려 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종목 교체가 필요하면 어느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주시면서 전략까지 한번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 마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방에서는 저희 종목에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많은 이야기들 나눠지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도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굉장히 또 빠져들어서 또 전문가님의 설명을 또 듣고 있는데 한번 들어오셔서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톡방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주시강 한 줄평 시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화면 통해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천천히 방향은 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미국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또 플러스 주간 수익률을 달성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하루는 일단 휴장을 했었고요. 상승을 또 기록을 해줬었던 한 주인데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일단 뭐 급격하게 지금 방향을 들어 올리고 있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쉽사리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올라오기에는 V자 반등과 지금 U자 반등이라고 제가 이제 비교를 좀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 제가 화면에 지금 키워드린 것은 이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코스피의 주봉.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급격히 빠졌다가 급격히 올랐어요. 네, V자처럼.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는요. 빠지긴 빠졌는데 더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이유가 조금씩 흘러내려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벌써 3개월, 4개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 3, 4개월 동안 역시나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함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젠 한번 여기서 거래량만 또 회복해서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코로나 때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방향 틀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방향을 좀 틀어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2,600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2,800 혹은 3,000포인트 그 근처까지의 반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급격한 방향을 또 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또 조금씩 상승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600선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에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참고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빠르게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톡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오늘 방송 끝나면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6월 달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놓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톡방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톡방에서만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뉴스들도 같이 올려주고 계셔서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주시강 한 줄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 다음 주 또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도 일단은 월요일장이 저희가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한 주 또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들 또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저희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또 어떤 종목이나 뭐 섹터들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쉬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제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 요일적으로 보면 금요일이라서 오늘 잠시 쉬어준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쉬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한 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또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의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좀 붙어졌던 한 주였습니다. 뭐 여전히 아직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를 필두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들어올리진 못했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혹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순환매가 저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악재, 뭐 금리에 대한 뭐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새로운 신규 악재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은 이번 한 주보다 더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코스피 지수를 좀 띄워놨는데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트라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평선사, 이 초록색 이평선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초록색 이평선이라고 하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은 휴장이었고 목요일, 금요일 4거래일 내내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은 자금이 한정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돌파를, 그러니까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디지만 가격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 때도 26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번 주 4거래일 내내 이 해당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 구간 2650 하단, 상단 2680포인트 그 안에서 계속 이제 흘러갔었던 우리나라 증시라서 만약 다음 주에 한번 2690포인트만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2730, 2750까지도 단번에 또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연휴 동안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면서 보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시장은 마무리됐고 다음 주 시장도 저희가 화요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장은 또 휴장을 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의 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이번 주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일단 2,690포인트만 넘어준다면 그래도 또 더한 상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로 현재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미국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또 살펴보시면서 화요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을 할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주도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나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지 전문가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정말 강합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정말 강한 흐름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작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죠. 아무래도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부품 소급에 대한 일정 차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되어 있는 혹은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에서 굉장히 해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더욱이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정말로 그 기업이 시행하는 임상 시험이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완성된 약품을 복제를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자의 이슈, 그러니까 이 시험이 정말 안정성 있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임상시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죠. 그러면 그 복제약이 잘 팔릴 것이냐. 잘 팔린다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기에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공장부터 4공장까지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다라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가 기존에 만드는 약품보다 만들어야 되는 제품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중에서 대형주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도 흐름이 좀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움직임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 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 또 전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려면은 지금 보이시는 하단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입 라인 같은 거 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톡방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지고 굉장히 톡방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종목에 대한 신호도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필살기 코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종목에 대한 상담 한번 실시간 방송 중에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오로지 톡방에서만 종목에 대한 상담 지금 올라오는 거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에이스테크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4,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20% 두고 계신 상황이네요.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마무리는 0.96%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종가는 1,500원 선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에이스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2020년 여름에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조금 물려 계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에이스테크.
일단은 주가 반토막 거의 난 상황인데 한번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실 텐데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더 사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5G 관련 기업들 뭐 에이스테크뿐만이 아니고요. 뭐 OE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뭐 RFHIC도 그렇고 뭐 종목별로 기업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상황이긴 하나 결국엔 큰 흐름 놓고 보면 5G의 발전은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문가님 5G가 깔린 지가 언제인데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엔 4G를 사용하시는 모바일의 교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4G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G로 넘어가는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G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는 상황. 그렇다고 아직까지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또 오르지도 않는 상황.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우리가 로봇 산업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러한 산업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속도감 있는 인터넷 공유망을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쉬운 상황이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5G 관련 기업들은 또 추후에 6G로 넘어갈 때도 충분히 수혜를 보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스테크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24,000원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1,500원, 10,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단이 한 17,000원대가 오시는데 그러면 평단 17,000원에서 뭐 30%, 50%, 뭐 100% 수익을 보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추매를 했는데 올라오게 되면 추매한 만큼은 다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 혹은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추매를 하시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저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5G 관련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비중 확대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조금 더 담으신 다음에 비중 확대를 하신 후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에이스테크 전략 잘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걱정도 많으시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한번 비중을 더 담고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톡방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오로지 톡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수익률 굉장히 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C케미칼입니다. 매수가가 12,300원이고 비중이 꽤 되시네요. 3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마감 상황 한번 볼 텐데요. 오늘 2.63%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9,9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팜유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일단은 매도 시기를 조금 놓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셨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도 변동성이 큰 이러한 종목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JC케미칼 역시나 지금 들어가신 거에 비해서 손실권이 좀 있고 비중도 꽤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못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팜유 대신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 사료였죠. 네, 현대 사료 같은 경우에 보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해당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거나 개선이 될 여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JC케미칼에 엮여 있는 뭐 인도네시아 팜유 사태는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인력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인력을 빠르게 좀 충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또다시 수출에 대한 허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보면 수출 허가에 대해서 지금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해당 그 테마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980원, 9,000원대는 고점 대비 어떻게 말하면 표현을 하게 되면 정말 급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땐 원래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었던 주가가 갑작스러운 테마로 16,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린 이슈가 지금 많이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도 이제 굉장히 가파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테마적인 종목,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추매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잘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톡방에서 저희 또 이야기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아서 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저희 HB솔루션입니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 되십니다. 비중이 60% 담고 계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진입을 하셨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감 혹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B솔루션 16,35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0.30% 소폭의 하락을 좀 가져간 모습인데 네, 비중이 꽤 되십니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도 HB솔루션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최근에 주가는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더욱이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이슈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차지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주, 그러니까 HB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사실은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 LG 디스플레이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조차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미리 인지는 하고 마음을 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의 폭의 깊이가 가장 깊은 쪽이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 쪽이에요. 그렇다고 디스플레이가 많이 안 필요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뭐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텔레비전, 심지어 이제 이 자동차 안에 그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탄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함을 저는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추가 매수는 저는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가격 그대로 보유 비중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비중이 좀 꽤 있으시기 때문에 더 담지는 마시고 일단은 그대로 지속 홀딩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HB 솔루션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톡방에서만 저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DM 코리아입니다.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4,788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 먼저 한번 볼게요. 네, ADM 코리아는 오늘 0.74%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4,0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ADM 코리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ADM 코리아를 지금 보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앞서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했냐면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한다고 하는 임상시험들이 정말 효과를 입증하고 정말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 날 목요일 날 우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큰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봉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조정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나와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조정이 나오면 투심이 좀 갈리죠. 첫 번째 손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추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세 번째 지금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투심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량을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투심이 딱 하나로 압축이 되죠. 해당 기업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뉴스플로우를 찾아보니까. 네. 그런데 거래대금 자체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저렇게 나왔고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이 위축이 풀려주려면 뉴스가 나와야 돼요. 무슨 뉴스? 좋은 뉴스가. 제약바이오에서 좋은 뉴스는 뭐다? 뭐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2상에 대한 결과, 3상에 대한 결과 이러한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ADM 코리아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해당 종목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 추매 혹은 보유보다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M 코리아 차트를 좀 봐주셨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재료에 대한 또 뉴스거리들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손절이 맞아 보인다라고 또 전해주셨으니까요. 한번 ADM 코리아도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또 상담 해봤고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 톡방에서 상담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톡방을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또 수익률 5월달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굉장히 또 많이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톡방에서만 저희 신호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매수가가 108,8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컴투스도 오늘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컴투스는 오늘 그래도 상승을 가져갔네요. 1.27% 오르면서 88,00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게임도 주로 컴투스도 어떻게 게임주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씩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 컴투스 아직은 또 손실권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게임주 중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게임주가 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뭐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우선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매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나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서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조정일 때 그냥 살 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컴투스 펄업이 있으니까 위메이드는 NFT라든지 뭐 위맥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논외로 치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수의 기업들이 두 가지의 신테마를 엮이죠. NFT, 메타버스. 그러니까 본업이 우선 잘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컴투스도 그렇고 펄어비스라는 기업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지금 뭐 컴투스 기준으로 보면 서머너저 백년전쟁이 굉장히 또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검은 사막 이러한 시리즈들이 잘 팔리고 있고, 뭐 그러한 상황에 메타버스 혹은 NFT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주요한 포인트가 바로 P2E 게임일 것 같아요. 네네. 게임을 통해서 발생한 게임 속 자산을 실제 현물 자산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P2E에 대한 규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완화되는 제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게임주가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저는 방향성이 갈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은 추매를 하기에도 혹은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에도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컴투스를 포함해서 게임주들은 우선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자율적 반등이 얼마만큼 더 나오는지 좀 기다려봤다가, 그 반등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이번 이 신정부에서 이 제재 완화에 대한 제스처가 강하게 나오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컴투스 또 한번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바로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상담 내용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5,32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두산 테스나도 오늘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됐을까요? 네, 두산 테스나는 종가가 오늘 보합권 마무리가 됐네요.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면서 47,00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아직도 입에 와닿지 않습니다. 네, 네.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 테스나로 이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이 앞서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제가 기업을 좀 상담 드렸을 때 하고, 지금 이 두산 테스나라고 하는 기업의 상담을 드렸을 때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혹은 HB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산업들이 뭐 서로 공통된 것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기술주에 포함하잖아요. 근데 기술주가 지금 주가가 들어올릴 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주들,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컫는 주들이 단독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뭐 종목별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이탈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면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반도체 후공정 테마에서도 정말 기술력 있고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그 기업이 실적이 어떻느냐, 혹은 그 기업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세 번째,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보지만 매력적으로 보시는 주체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대신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져가시면 저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매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매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일단은 홀딩을 해라라고 봐주셨습니다. 더 다른 이야기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더 많은 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가 15만 1,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한번 마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종가가 0.98% 상승을 가져갔고요. 일단은 61,6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타점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고점에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 추매를 진행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죠. 예. 정말 이제 조정의 비가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인데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매를 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시총상의 대형주이고 뭐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저는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는 절대 나쁘지는 않다. 뭐 최적의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것은 지나가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뭐 6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두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바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매수가가 45,127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5.7%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한번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오늘 소폭의 상승을 일단 가져갔습니다. 0.36%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엄청 많지는 않으신 상황인데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셀리벌리도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셀리버리는 제가 좀 잘 아는 기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톡방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뭐 기다리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다가오는 6월달 그리고 7월달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세가 굉장히 많이 붙어줄 텐데 지금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셀리버리를 포함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은 뭐 특히 이제 셀리버리는 기술력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반발세가 우선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반발세가 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고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6만 원까지의 상승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은 기술 수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은 뭐냐면 한 번에 수출함으로써 기업에 엄청나게 큰 이윤을 좀 가져다주는 그러한 매출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까지가 좀 어려울 뿐이지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전해 주셨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희 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다음 주 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 올라와 있네요. 대한제당은 매수가 4,8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한번 마감 볼 텐데 대한제당은 4,545원 일단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락을 가져갔군요. 1.94% 빠진 상황이고요.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4,000 얼마였죠?
800원대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대한제당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관련 주들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점일 때 음봉이 많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가격이 넘어가면 나도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해당 가격이 넘어가면 혹은 해당 가격 부분만 오면 나도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 심리거든요. 투자 심리가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조정의 폭이 깊은 다른 종목군들,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제당은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더 내려가면요 이제 손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리가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봐주셨습니다.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 또 주시면서 일단은 손절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간이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휴일 잘 보내고 오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번에 진짜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톡방에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나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지금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 저희 지금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로지 톡방에 올라온 종목들로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유튜브 통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톡방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에 대한 신호 그리고 언제 또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로지 저희 톡방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주저 마시고 지금 입장하신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호흡을 또 맞춰 나가 보시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1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